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몽골의 간섭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자꾸 말이 꼬이네요. 그 이후에 고려가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갔는가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공민왕인데요. 공민왕이 어떤 개혁 정치를 실시했는가? 왜 어떻게 실시했고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고려는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신진 사대부라는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우선 공민왕이 개혁을 합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해 나가는데 충렬왕도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민왕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약간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14세기 중반에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건 왜 원은 몽골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원의 세력이 한층 꺾이는, 원의 영향력 또는 세력이 한층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틈을 타서 왕이 된 공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앞에 충자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몽골식의 변발이나 옷을 금지합니다. 왜? 그 전에 몽골쿵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몽골 풍 같은 것들을 금지시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방은 그 무신 집권기에 최우가 자신의 집에 설치해가지고 쥐락펴락했던 인사기구인데, 이것까지 폐지하면서 왕이 다시 인사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기철 같은 친원 세력을 숙청합니다. 숙청을 하는데 이 기철이 누구냐? 기철이 이렇게 갖고 와서, 기철이 어떤 사람이냐? 기황후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기황후가 누구냐? 원의 공녀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갖고 와서 공녀였던 사람인데 원의 황실에 눈에 띄어서 황후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엄청나게 오빠인 기철이 휘둘렀겠죠. 그러면서 기철을 제거하면서 친원 세력들을 숙청하고요. 그리고 정동행성, 일본을 가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의 기능을 폐지하고 격화된 관제를 복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꿨죠. 이름도 공민왕으로. 그리고 쌍성 총관부, 영토 뺏겼던 거 이거는 직접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영토를 회복해 나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하나 더 설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전민이라는 거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전민이라는 거는 밭전자에 백성 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을 변정한다는 거는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 도감이라는 거는 약간 기구 또는 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땅과 사람을 바로 잡는다. 어떤 거냐면 이 신돈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토지와 노비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세가들이 강점하였던 전민을 주인에게 반환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전민변정도감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공민왕이 하나하나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공민왕의 편에서 크게 성장했던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는 그 공민왕이 기존의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쳐 나가면서 여기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들은 신진사대부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권문세족과 다르게 중소지주 출신이고, 이들은 음서가 아닌 과거제를 통해서 정치에 발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을 힘을 입어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당연히 권문세족과는 대립을 하겠고, 그리고 대농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불교를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아닌 나중에 이제 이 신진사대부가 조선을 이끌어 가는데 불교가 떨어지게 되고 성리학이 성장하는 그런 기틀을 가지고 오는 계층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고려가 이제 개혁을 해 나가고, 공민왕이 개혁을 하다가 피살을 당하고, 그 와중에 이제 안에서만 골마 있던 게 아니라 요때 14세기에는, 요게 14세기였습니다. 14세기에는 홍건적이나 왜구가 침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홍건적이 누구냐? 홍건적은 어디 사람이냐?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족, 그 몽골에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을 홍건적이라고 붉은 두건을 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족의 일부 세력이 나중에는 명나라를 만드는 그런 크게 성장하는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족이 그 고려에도 침입을 하는데 두 번이나 옵니다. 두 번이나 와서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면서 막 국민왕이 피랑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들을 막아냈던 게 이방실과 최영 같은 장군들이 격퇴를 해 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왜구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왜구는 요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해안가에서 노략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적질을 했다. 이때 등장했던 게 이제 아까 봤던 최영과 이성계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최무선은 화포로 왜구를 격퇴하기도 하고, 박위는 일본의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흥무인 세력. 근데 최영과 이성계는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 현실의 개혁의 주체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이성계를 그리고 신진사대부를 필두로 나중에 조선이 건국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얘네들이 나중에 조선을 만들게 된다. 그거는 이제 4단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조선의 건국 이야기하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가장 크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 공민왕이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치도 하고 전민 변정도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었죠. 했던 것들 이렇게 문화발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홍건적이랑 그 다음에 왜구가 출몰하면서 공민왕을 토대로 성장했던 신진사대부가 있을 것이고, 이 홍건적과 왜구를 떨치는 데 있어서 등장했던 세력이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진사대부와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이 합쳐져서 나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고려에 대한 이제 성장과 흥망성쇠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정리하고
고려시대 3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